안녕하세요. 현역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운동법을 좀 알아볼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 여러분도 혹시 회전근개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깨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근육 중에 이제 네 가지가 근육이 있는데 이제 위쪽 뒤쪽에 있는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 네 가지로 네 가지의 근육을 합쳐가지고 얘기한 거를 회전근개, 어깨 안정성 그룹이라 그래요. 그룹이에요. 네 명이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깨뼈, 얘네들 어깨뼈와 근처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이 어깨 관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근육인데 이 어깨는 보렌 소켓 관절이라 해가지고 이 둥그런 면, 오목한 면에서 둥그란 이쪽에 위팔뼈가 견갑골의 오목한 관절면에서 이쪽에 볼록한 이쪽에 위팔뼈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움직이는 관절인데 얘가 가동성이 좋은데 쉽게 빠지기 때문에 쉽게 빠지고 쉽게 잘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해요. 근데 이 중요한 회전근개,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제일 중요한 회전근개가 많은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막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등 근육을 많이 쓰고 활동들을 막 많이 하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그래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주된 원인은 사람들이 계속 숙이고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숙이고 생활을 하는데 회전근개가 왜 파열될까요? 회전근개는 여기서 이게 보통 죄송해요. 회전근개 손상에서 회전근개가 4개 나오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소원근,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4개의 근육이 있는데 4개 중에서 주로 파열되는 근육은 극상근이에요. 예.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9명 또는 거의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상근이 파열됩니다. 극상근은 왜 파열될까요? 극상근은 이게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데 있어요. 정말 필요한 근육인데 애매하게 있는 게 이 어깨 뒷면에서 어깨뼈, 사람들이 얘기하는 날개뼈 있죠. 날개뼈에 극이라는 부분이 딱 잡으면 이쪽에 뼈 하나 잡히거든요. 이게 그냥 뼈가 하나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견갑골이라는 근육에 극이라는 부분이 여기 딱 잡으면은 뒤쪽에 본인이 딱 잡으면 뼈가 하나 잡히는데 그게 극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극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극상근, 밑에 있는 게 극하근입니다. 이 극상근은 이 어깨 안쪽에서 어깨 뒤쪽의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를 안쪽을 지나서 이 위팔뼈에 머리 쪽에 붙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를 지나갈 때 여기 견갑골의 부분에 오해돌기라는 부분을 아래쪽을 지나면서 지나는데 얘네가 뼈랑 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극상근 그림 나올 거예요. 보면은 뼈랑 뼈 사이에 지나가는데 이 뼈랑 뼈 사이가 부딪히면서 아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구가 안 맞아서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서 찝혀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깨 찝힘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어깨 찝힘 증후군이 점점 심해지면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됩니다. 회전근개가 이제 4개의 근육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활동을 도와주는데 얘네들이 점점 약해지고 뼈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서 파열이 일어나요. 뼈들이 어떻게 안 움직이냐면은 우리가 팔을 들 때 위팔뼈를 이렇게 들 때 뼈가 보이기에는 하나만 움직이는데 사실은 뼈가 3개가 움직여요. 위팔뼈가 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이는 쇄골도 아주 살짝, 살짝 움직이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견갑골뼈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어깨뼈 이렇게 만진 상태로 들어보잖아요. 그거는 어깨뼈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우리가 180도를 들려고 할 때, 위팔뼈가 120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견갑골뼈가 60도 해가지고 120 플러스 60 해서 180도가 나오는 거를 어깨 리듬이라 그래요. 휴머럴 리듬. 어깨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깨 리듬을 맞춰줄 때 보면은 얘랑 얘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전에 얘기했죠. 왜 요즘에 많이 생기는지 굽어 있어요. 공부를 합니다. 스마트폰도 봐요. 책도 보고 막 활동하고 작업도 해요. 컴퓨터 막 하죠. 게임하고 게임
게임도 하고, 예, 업무도 하고, 근래 게임이 질환이라고 WHO에서 좀 질환 코드를 준다고 하죠. 뭐, 그걸 건너뛰고, 게임은, 뭐, 게임 한다는 것 자체가 질환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뭔가 사생활들을 다 하는데, 모든 손은 앞에 놓고 해요. 작업을 할 때 뜨개질을 하든지 퍼즐을 맞추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손을 앞에 놓고 쓰는데 계속해요. 손을 뒤로 가지 않아요. 손이 뒤로 갈 일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앞에는 점점 짧아지고 뒤에는 점점 늘어나서 약해집니다. 늘어나서 약해지니까 약해지면은 근육은 굳어요. 근육이 굳으면은 이 견갑골이라는 뼈 주위에 견갑골 양쪽에 있는 날개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다 굳어집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굳어지니까 날개뼈, 어깨뼈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지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180도 들 때 얘가 120도, 뒤에 있는 친구가 60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뒤 친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앞에 친구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이 아구가 아구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관절면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잘 움직이다가 얘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처음엔 뭐 얘가 더 많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여주는데 얘가 안 움직이니까 얘 혼자 움직여져요. 그리고서 이게 제대로 미끄러지지 않고 부딪힙니다. 원래는 얘가 극상근이 아까 극상근이라는 부분이 살짝 밑으로 내려주는 역할도 해줘요. 근데 극상근이 그 어깨 근처에 있으니까 같이 굳어지면서 같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얘가 슬라이딩 되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라가야지 안 부딪히는데 얘가 그냥 타고 올라가서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부딪히면은 이 사이에 뭐가 있냐? 극상근이 있어요. 걔가 꼬집혀요. 찝혀요. 그래서 어깨가 처음에는 아파요. 어깨 찝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찝히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가 미세 손상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파열이 있으면은 운동하면은 회복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주 치료하니까 비수술적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는 MRI 찍어 보거나 초음파 같은 거 좀 찍어 보라고 하시고 확인해 본 다음에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가 재활하지만 너무 많이 찢어지신 분들은 수술을 보내요. 너무 많이 찢어졌는데 재활을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없는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물리치료사들은. 예, 그래서 수술을 권하는데 어느 정도 찢어져 있어서 통증은 있는데 많이 찢어지진 않고 그래서 병원에서 운동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단계다. 뭐 예를 들어 뭐 10% 정도 찢어졌다, 뭐 20% 미만으로 찢어졌다 이러면 운동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육은 재활이 되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강화시키면은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다시 아파지지 않고 편하게 아주 인생의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방금 원인이 뭐라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원인은 구부정해가지고 활동을 안 해가지고 이쪽에 다 굳은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법은 반대로 하면 돼요. 저희가 사람들이 회전근개 파열 운동이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극상근 운동이에요. 다 극상근 운동이거든요. 극상근 강해지면 좋죠. 극상근 강해지면 굉장히 좋아요. 극상근이 강해져야지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머리통이 잘 내려가면서 이 휴머러스 위팔뼈 머리가 헤드가 쭉 내려가면서 제자리에서 구를 수 있게 좋아지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극상근 운동이 다가 아니에요. 극상근만 백날 강화해봤자 어깨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찢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극상근 운동 플러스 어깨랑 목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배울 거예요. 순서적으로 좀 배울게요. 환자가 왔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선생님,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너무 아파요. 팔이 안 올라가고요. 팔이 올라가지도 않고 뒤로도 안 가요. 뒤로 갈 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예, 뒤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예, 하다 보면 보통은 두통도 와. 두통도 오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뻐근하고 어깨 아프고 아주 그냥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옵니다. 그러면은 오면은 바로 해주는 게 뭐냐면은 마사지. 치료적인 마사지 여러 가지를 이용한 저희가 물리치료사들이 마사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마사지가 있어요. 펑셔널 기능적인 마사지 그리고 뭐 허혈성 압박법을 이용한 마사지 그리고 막 테이핑도 해주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근막 이완술 막 이런 마사지들을 많이 해줍니다. 처음에 근육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을 한번 풀어볼까요? 근육 풀어주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폼롤러예요. 보통 땅콩볼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도 땅콩볼을 치료실에서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 많이 사기보다는 하나 살 거라면은 가성비 제일 좋은 거 폼롤러. 폼롤러 꺼내 올게요. 우리에 맞는 나의 파트너,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거예요, 이 친구랑. 폼롤러는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인터넷에 보통 한 2만원, 3만원 정도 사거든요. 폼롤러 고르는 팁은 눌렀을 때 살짝 말랑한 친구, 너무 딱딱한 친구 있어요. 타이어처럼 올록볼록한 거 있죠? 너무 아파요. 진짜 아프니까 못합니다.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좀 말랑한 걸로 좀 소프트한, 이렇게 휘는 거 있죠? 휘죠. 휘는 이런 소프트한 걸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갖고 뭘부터 풀어줄 거냐면은 뭐 어디부터 풀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등부터 풀게요. 근육이 굽어가지고 약해지면은 근육은 굳어서 약해지면은 그러니까 약해지면은 굳습니다. 강해지면 안 굳어요. 강해지면 말랑말랑해지고요. 약해지면은 굳어버려요. 뒤가 당겨져서 약해졌으니까 그거를 풀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보통은 제가 여기서 깍지 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데 깍지 못 껴요. 팔 어차피 올라가지도 않아요. 예, 회전근개 파열돼가지고 막 손상 입어서 오신 분 팔 못 듭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이렇게 하고 뒤로 누워서 홀러덩 누워서 비벼요. 어깨 위에서부터 등 아래쪽까지 쭉쭉 비빕니다. 그냥 비벼요. 예, 비비다가 한쪽으로 쏠려, 몸을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 어깨 뒷면 있죠? 어느 쪽? 이쪽 부분을 양쪽을 한쪽씩 비벼줘. 옆으로 해가지고 한쪽씩 비벼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다시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깨뼈 사이에 있는 능연근과 그 위쪽에 있는 견갑거근, 특히 견갑거근이 가장 많이 안 좋아요. 여기서 근육을 뭐 하나 이것저것 풀어주는데 딱 두 가지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어떤 거 풀어줄 거냐면은 뒤쪽에 있는 견갑거근, 어깨뼈를 올려주는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위쪽에 어깨뼈의 안쪽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슈페리어 앵글 위에 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위쪽 목 이쪽까지 뒤쪽까지 붙어있는 근육이 있는데 얘가 그렇게 어깨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얘부터 굳거든요. 이 친구 꼭 누워가지고 목에 대고 이쪽에 대고 꼭 풀어도 아프다. 저도 아파요. 일하고 오고 여기저기 막 요즘에 하는 게 많아가지고 꼭 풀어줘야 돼요. 위쪽까지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주는 게 두 번째가 가슴 근육. 가슴 근육은 스트레칭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것도 마사지 하고 풀어주는데 이건 폼롤러 없어도 돼요. 그냥 가슴 손으로 슬슬 풀어주면 됩니다. 슬슬 움직이면서 그냥 마사지 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마사지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저희가 물리치료대 하는 펑셔널 마사지, 기능적 마사지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근육을 늘리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슬슬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확보하고 늘려주는 거거든요. 환자분들도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를 슬슬 어깨 슬슬 움직이면서 손으로 살짝만 대고 있어도 근육이 움직이면서 혼자 비벼져요. 비벼지면서 이완됩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도 슬슬 풀어주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슬슬 움직여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생각지도 못한 근육, 이두근, 상완 이두근 굉장히 많이 짧아져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가슴보다 상완 이두근이 더 짧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통 있죠, 알통. 이거를 비벼줘요. 슬슬. 알통과 앞쪽에 있는 삼각근들. 삼각근도 아플 거예요. 삼각근도 같이 아파요. 같이 굳으니까. 삼각근도 풀고 이두근도 핍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 이 정도로는 해줘야 돼요. 뭐 여기서 플러스로 골반도 움직여주고 척추도 움직여주고 해주면 좋은데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거. 폼롤러로 등 풀고요. 그리고 가슴 마사지 폼롤러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상완 이두근과 삼각근 정도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 목도 뭐 미리 풀어주면 돼요. 목도 어차피 스트레칭 할 건데 목도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게 스트레칭인데, 스트레칭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이미 찢어져 있고 거기 염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깨 이미 극상근 찢어져가지고 여기 염증 있는데 이거를 막 계속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염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한의 통증, 그러니까 거의 통증이 없어야죠. 예, 극상근의 아픈 부위는 이쪽 보통 이렇게 극상근 아프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앞에 아프거나 그러니까 이 관절면 주위로 아프거든요. 통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 근처가 아프면은 일단 멈추는데, 아프지 않게, 거의 최대한 아프지 않게 통증 스트레칭 해줘야 되는 게 가슴부터. 여기가 우리가 열중샷 하면은 열중샷 자세가 어깨가 이미 앞으로 말리는 자세예요. 그래서 열중샷이 굉장히 안 올라가거든요. 열중샷 하지 말고 손바닥을 앞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이렇게 가슴 쭉쭉 내밀면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 쉽죠? 이렇게 슬슬 각도는 아래에서 슬슬 그러다가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쭉 올라올 수 있는 만큼만. 병원에 왔던 사람들이 보통 처음부터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안 돼요. 아파서 안 돼. 그러면은 밑으로 놓고 스트레칭 하면 돼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 가능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혼자 하다가 뒤로 쭉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하나 짚어. 난 쇼파 짚었죠. 쇼파 같은 거 딱 하나 잡고 뒤로 슬슬 몸은 이렇게 해서 뒤로 쭉쭉, 그러다가 천천히 올려주면서 가슴이랑 상완 이두근을 같이 스트레칭 해줘요. 가슴 근육도 스트레칭 해주고 상완 이두근도 스트레칭 해주고 그래서 쭉쭉 어느 정도 늘려놓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쭉쭉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늘려줘야 되는 하나 근육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견갑거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이 아프다. 보통은 오른쪽이 많이 다쳐요. 오른쪽 나비가 많으니까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른쪽이 많이 다친다? 그러면 오른쪽 견갑거근이 굉장히 많이 짧아져 있어요. 그러는 목 스트레칭 하는데 처음에는 목을 그냥 가볍게 돌리기만 해요. 돌리기만 해도 뻐근해요. 좌우로 왼쪽으로 쭉 끝까지 돌리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돌릴 때 어깨 살짝 피고 돌리면 더 좋고, 그래서 끝까지 쭉쭉 이거 돌리는 것만 해도 극상근 아픈 사람들은 이미 뻐근하면서 땡겨요. 예, 그리고 뭐 갸우뚱, 그리고 갸우뚱 할만하죠? 그냥 돌려요. 쭉쭉 끝까지. 그런데 그 끝 범위가 남들보다 본인은 굉장히 적어요. 남들은 요만큼 돌아가면은, 왜 회전근개 파열되거나 아프신 분들은 고개가 요만큼밖에 안 돌아가. 왜냐면 이미 여기 근육이 다 굳어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갑자기 뿅 하고 아프진 않아요. 갑자기 파열되지 않아요. 점점점 망가지면서 파열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들이 이미 거의 다 굳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쭉 끝까지 가고 이쪽으로 끝까지 가면은 위쪽들의 승모근들 스트레칭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옆으로 쑥쑥 같이 승모근들부터 풀어줘요. 그리고 반대쪽 앞에 봅니다. 오른팔 아프다 했죠? 왼팔은 들만 하잖아요. 왼팔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지만, 왼팔 안 들리면 이것도 그냥 숙여야 되는데, 예, 팔은 최대한 안 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손으로 막 제거 하면 훨씬 더 좋은데 팔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어깨 아프시니까. 근데 이거는 손으로 당겨줘야 돼요. 대각선 앞에 보시고 코가 밑으로 갈 수 있게 팔꿈치가 코에다 끼가지고 밑으로 쭉 당겨줘요. 그래서 대각선 뒤에 당겨주는 거. 이거는 혼자 당기려고 하면 잘 안 당겨져요. 그래서 팔이 도와줘야 돼요. 쭉. 그래서 이 오른쪽 뒤쪽 머리 뒷골에서부터 어깨 밑에까지, 어깨 안쪽까지 쭉 당길 수 있게 스트레칭 해줘가지고 극상근을 늘려줘요. 네, 극상근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어깨를 돌려요. 어깨 안 돌아가요. 예, 어깨뼈가 다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잘 근육도 쓰지도 못하고 어깨 안 돌아갑니다. 최대한 돌려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옆에서 보면은 되도록이면 하나씩 움직이고, 양쪽 같이 움직이면 진짜 대충 움직이거든요. 하나씩 어깨를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다시 뒤에서 앞으로, 다시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그래서 이 근육들을 어깨 위쪽, 뒤쪽, 밑에, 앞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꼭지점을 그리고, 예, 오른 앞으로, 가장 위로, 가장 뒤로, 가장 밑으로 해서 크게 돌려주는 거예요. 보면은 뼈는 위팔뼈 안 움직였죠?
별로 안 아파요. 극상근 다치신 분들도 이 어깨 돌리는 거 많이 안 아픕니다. 뭐 극상근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뼈가 찝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가볍게 안 아픈 정도 하고 얘를 슬슬 돌려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운동, 어깨 가동성과 안정성 운동, 네발 기기 자세예요. 저는 네 발로 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어깨 좋거든요, 목이랑. 이렇게 네발 기기 자세를 합니다. 이게 짚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짚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짚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 무릎 꿇고 살짝만 짚어요. 밑에 쪽으로. 이 정도 각도면은 이 정도 각도거든요. 팔이 이만큼도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예 팔이 아예 안 올라가는 사람 거의 없고, 살짝 이 정도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서 대부분 병원에 와요. 회전근개가 완전 너덜너덜해도 다른 근육들로 이용해서 이 정도는 올라갑니다. 이 정도는 아예 찝히는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각도가 이 정도 각도예요. 예. 본인이 뭐 무릎 꿇는 게 불편하다 하면은 여기다가 뭐 베개 같은 거 대도 되고요. 무릎 대도 꿇고 하는데 팔을 이렇게 처음부터 네발기 자세 무릎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시키는데, 이렇게 하면은 팔에 무릎 어깨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릎을 꿇고 최대한 어깨에 체중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볍게 돼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위, 아래, 반대로 얘기했네. 아래, 위, 아래, 위 해서 어깨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아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파요. 아까 전에 어깨를 돌릴 때는 조금 안 아파. 거의 뭐 극상근에 뭐 무리가 오지 않으니까 안 아파요. 근데 이걸 대고 어깨를 움직이는 순간부터 체중이 지지되면서 힘이 들어가면서 극상근이랑 여기가 파열됐던 데가 조금 아파요. 그러면은 조금 아픈 만큼 하네요. 많이 아프면은 그만큼 움직이지 마. 절대 모든 운동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살짝 살짝 깔짝깔짝 움직이다가, 그러다 괜찮으면 크게 움직여. 크게 움직이다가 이제 팔이 좀 덜 아프다 그러면 팔을 좀 앞으로 가요. 그래서 진짜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움직여요. 고양이처럼 등도 같이 움직여도 되고, 등뼈 허리뼈 같이 움직여주면 당연히 좋겠죠. 쑥쑥 쑥쑥 움직여줍니다. 움직여가지고 어깨가 잘 움직이게. 여기서 이제 또 돌려줘요. 어깨가 봐봐요. 앞에서 뒤로 움직이죠.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거를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체중을 지체하고 움직이니까 근력이 발달되면서 안정성을 확보해요. 우리 몸은 움직일 때 안전한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동성, 움직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주는 운동이 필요한, 안정성 확보해주는 운동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을 부하해주는 운동. 동영상이 또 끊기네.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는데 체중을 지지하고 움직여줍니다. 쭉쭉 옳지, 돌려요. 앞에서 돌립니다. 어깨도 등도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이거 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웨이브를 타야 돼요. 춤 잘 추는 사람들은 좀 더 잘하겠죠. 그래서 어깨 가동성 운동까지 하고 움직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왔다 갔다 흔들어. 앞뒤로 흔들고 여기 위아래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요. 근데 할 때 힘 빼고 하지 말고 살짝 밀은 상태에서 하면 좀 더 좋아요. 얘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밀어. 바닥으로 민 상태에서 왔다 갔다, 앞뒤로 민 상태에서 좌우로, 이걸 움직이다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는데 아프다. 아프면 스탑, 멈춰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해야 되는 거, 극상근도 같이 강화시키는 거. 제가 어깨 강화 운동도 아까 극상근도 중요하고 어깨 강화 운동 중요하지 않죠? 근데 어깨만 한다고 극상근이 갑자기 뿅 좋아지진 않아요. 극상근 당연히 강화시켜야죠. 극상근 강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게 보통은 밴드로 당기는 거. 극상근만 최대한 힘을 쓰게 해서 밴드로 당기는데, 밴드를 사야 되잖아. 밴드를 사야 되면은 밴드가 없는 사람들이 일단 더 많아. 집에 폼롤러 있는 사람은 많아도 밴드, 세라밴드라고 하죠. 보통 치료용 밴드. 그거 없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수건을 이용합니다. 저희 집 수건. 수건 없는 집은 없죠. 사람이 살고 씻어야 되니까 수건은 다 있겠죠. 얘를 살짝 접어서 이렇게 말아요. 말고 여기를 자기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이 정도 편하게 잡아요.
그리고 얘를 당기면은 당연히 안 당겨지죠. 탄력성이 없으니까. 세라밴드라면 당기는 게 좋겠지만 얘를 잡고 겨드랑이에 넣은 다음에 좌우로 흔들어요. 슬슬 왔다 갔다. 반대쪽에 처음에는 힘을 빼고 슬슬 흔듭니다. 이것도 힘들어. 세라밴드고 뭐고 나발이고 이거를 처음에 하자고 하자 안돼, 잘 안돼. 한쪽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가동성만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혼자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놓고 슬슬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저항이 생겨요. 반대쪽에서 놔주는데 아무리 편하게 놔준다 해도 잘 안 놔집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기면은 이렇게 슬슬 흔들면은 거울 보고 하세요. 거울 보고 하면은 양쪽의 각도의 차이가 나요. 오른쪽에 회전근개 파열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때 많이 안 가고 조금 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힘을 빼고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힘 빼고 잠깐 또 쉬고 쉬는 시간 중요해요. 처음엔 힘 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쪽에서 양쪽에서 당겨요. 양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 천천히 왼쪽, 천천히 오른쪽, 천천히 왼쪽, 춤추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듯이 슬슬 양쪽을 당긴 상태로 팽팽하게 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힘 빼고 다시. 이거는 어깨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는 근육을 쓸 때 근육이 계속 사용되면, 내 손을 보세요. 얘가 주먹이 쥐락 되면 운동이고, 쥔 상태로 또 쥐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요. 노동입니다. 피로 물질이 쌓이고 통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쉬는 시간을 줘요. 다시 잡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편해. 이거 그냥 수건 하나 있으면 흔들면 돼요. 흔드는데 아파. 회전근개 많이 찢어진 사람들은 많이 아파. 그러니까 안 아픈 각도로 조금씩 쭉쭉 움직이고 좀 쉬었다가 돌려줘. 또 반복하는 거 루틴입니다.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거. 언제까지? 하루 종일 해요. 개수는 없어요. 대신 이걸 했는데 중간에 쉴 때도 아프다. 쉬는데 이제 아프다. 그러면 그날 이제 운동 끝. 오전에 했으면 이제 오후에 하든가, 아니면 오후에 했으면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에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가만히 있는데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프다. 그럼 이미 이 근육에 많이 사용해가지고 근 피로가 쌓였거나 근 손상이 왔기 때문에 쉬셔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아주 기초적인 극상근 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좀 더 심한 운동. 심한 운동 하기 전에 복근 운동을 미리 좀 해놓으면 좋아요. 심한 운동은 다 어깨를 뒤로 제끼는 건데, 보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제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배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복근 운동을 어떤 거? 저는 주로 복근 운동 시킬 때 서가지고 이거 시켜요. 이렇게 다리 들어주는 운동을 해주면은 하복근을 강화시키는데 허리에 무리가 들어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근 운동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제 동영상 중에 하나 있는데 천사날개 운동이라고 있어요. 어깨를 이렇게 제꼈다가 올라갔다가 끝에서 으쓱 하는 운동. 동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설명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할 건데, 그거는 보통 벽에 붙어서 해야 돼요. 벽에 붙어서 하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팔을 제낄 때 허리가 같이 제껴져요. 얘가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최대한 붙이고, 골반이 이렇게, 사람들 골반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은 되도록이면은 하도록 어느 정도 맞춰놓고 배 운동 해놓고 골반이 이렇게 말아놓고 팔을 반 나란히 해서 벌려요. 겨드랑이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겨드랑이 붙인 상태로 벌려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결국은 똑같아요. 우리 수건 갖고 이렇게 했던 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합니다. 슬슬 하다가 최대한 손바닥 보이게 해서 쭉 벌린 다음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아파. 또 아파. 극상근 찢어진 사람들 굉장히 또 아파. 그러면은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만 올라가. 안 아픈 만큼만. 반 나란히 벌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벌리고 올라갔다가 뒤로 내려오면 더 아파요. 뒤로 내려오지 말고 앞으로 내려와요. 벌리고 올라갔다가 앞으로, 벌리고 올라갔다가 앞으로, 어깨 제끼고 올라갔다가 앞으로 하면서 점점 각도를 올라가요. 점점 각도가 올라가요. 배가 보이네.
예, 반 나란히 벌리고 올라갔다가 으쓱, 마지막에 으쓱하지 하는 게 좋아요. 으쓱까지는 마지막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으쓱을 왜 하냐면은 위쪽에 있는 승모근까지 강화시키려고. 극상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까지만 해도 강화되는데 마지막에 으쓱을 해주면은 이쪽에 있는 승모근이 강화됩니다. 승모근까지 강화시키면은 이 어깨 뼈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올라갈 때. 때문에 승모근 강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팔반 나란히 벌리고 올라가서 으쓱 하는 것까지 하면은, 이 정도 하면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어깨가 편해집니다. 예, 진짜 막 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 목이 예전부터 안 좋았던 사람들은 목에 대한 중재가 더 필요하고, 등이 붙은 사람들은 등에 대한 중재, 그리고 엉덩이, 골반 이런 데가 아파도 어깨가 좀 잘 안 나거든요. 그 저희는 치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요. 종아리 하나가 짧아도 어깨가 숙여지고 어깨 피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하는데 지금 얘기해 준 것만 해도 어느 정도 통증이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가 아프다, 아파서 환자가 왔다, 본인이 아프다, 아파서 이제 해야 된다, 이 동영상을 봤다. 그럼 그 동영상을 보고 끝나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마사지, 가슴 마사지, 여기 상완 이두근 마사지, 폼롤러라든지 어디 뭐 등 비비는 거 이런 걸로 등 마사지, 그리고 목도 좀 풀어주면 좋고, 마사지 하고 나서 스트레칭 하는 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스트레칭을 저처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5초에서 최소한 10초 정도, 보통은 10초에서 15초 정도라고 봅니다. 10초에서 15초는 지그시 해야 돼요. 저처럼 막 대충 하면 안 되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쭉. 네. 그리고 반대쪽 앞에 보면서 스트레칭. 아픈 손은 못 움직이니까 하지 말고 그냥 고개만 숙여요. 대각선 앞으로 쭉. 그리고 팔 뒤로 슬슬 늘리면서 위팔뼈랑 가슴 스트레칭. 뭔가 잡을 거 있으면 잡고 스트레칭 하면서 서서히 늘리다가, 예, 그러다가 네 발 뒤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짚고 왔다 갔다. 좀 더 괜찮아진다. 손 앞으로 놓고 체중 진짜 제대로 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돌려요. 슬슬 돌려요. 다시 또 반대로 돌려요. 기준은 어깨예요. 보시면 어깨가 등을 보는 게 아니라 어깨를 보는 거 쭉쭉 체중 유지한 상태로 물레 돌리듯이 돌려요. 슬슬. 옳지, 옳지. 이러다가 슬슬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였다가 앞뒤로 움직였다가, 그리고 팔굽혀펴기 이런 거 팔 운동 다 해도 돼요. 아프지 않은 선에서 팔 운동 다 해도 됩니다. 대신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어깨 어느 정도 가동성이 좋아졌다, 움직인다 보면은 수건 잡고, 집에 수건 있잖아요. 수건 잡고 왔다 갔다 슬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양쪽에 힘 팽팽히 딱 준 다음에 세게 왔다 갔다. 아프면 살살 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또 왔다 갔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 집어넣고 팔꿈치 반 나란히 겨드랑이 붙이고 벌려 왔다 갔다. 이것도 끝까지 쭉쭉 안 아픈 만큼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도 돼요. 모든 기준은 본인 기준입니다. 살짝 살짝 해서 올라가고, 동영상이 끝날라 그래. 얼마 안 남았네. 네. 살짝 살짝 올라가고 요렇게 마무리까지. 예. 오늘 영상이 엄청 기네요. 예.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핸드폰이 용량이 부족하대. 그래서 어깨 손상 환자분들 동영상을 더 붙여놔야겠다 차라리. 예. 다시 잠깐 올게요. 영상 껐다가 마무리 인사 좀 더 붙여야겠어요. 동영상이 핸드폰으로 찍는데 영상이 좀 짧게 돼가지고 마무리 영상을 못 찍어서 껐다가 지금 다시 켰어요. 예. 아까는 이제 운동들을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운동들 알려드렸는데, 회전근개 손상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아프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어요. 아프면은 오히려 더 찢어질 수 있어요. 더 찢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아프면은 안 해요. 그러면은 꾸준히 하지도 못하고 손상만 입어요. 가장 중요한 거, 어깨에 적당한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땡김, 그리고 근육 뻐근함 이런 건 좀 참아야 되는데, 진짜 아프다, 내가 운동했는데 내가 아픈 부위가 너무 찢어지듯이 아프다, 10점이 가장 아픈데 그 중에 막 4점, 5점이 넘어간다, 이건 아니다 싶다. 그럼 진짜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납니다. 그리고 어깨 아프다고 너무 안 쓰지 마세요. 어깨 아픈 사람들 여기다가 뭐 해놓고 안 써. 아예 안 쓰면 근육이 더 약해져요. 근육이 더 약해지면서 어깨가 더 굳어버립니다. 잠깐만. 아이고, 핸드폰 점점 돌아가네. 그래서 더 점점점 굳어지니까 이게 굳어지면은 사용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은 더 힘드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면서 동영상 보시고 따라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누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빨리 나을 겁니다. 오늘 모두들 건강한 어깨 가지세요. 예,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누르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